여러분 반갑습니다. 800 플러스 고득점 완성을 함께할 나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서 형용사 편을 함께 하시게 될 건데요. 자, 형용사 역시나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에 이어서 우리 형용사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포인트부터 먼저 보시죠. 자, 형용사 일단 여러분들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명사 자리도 보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역시나 여러분들요, 형용사 문제는 어휘 문제에서는요, 약간 비슷하게 생긴 아리까리한 문제 있죠. 그 단어에 여러분들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다 형용사 아예 수거적인 표현이 종종 출제됩니다. 자, 형용사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면 보시면서 가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 자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용사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명사를 수식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자리에 쓰인다? 보호자리에 쓰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실 명사 수식도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분들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명사라고 해서 뭐 된다? 명사를 갖다가 앞에 수식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 명사를 앞에 수식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명사야. 어떤 명사인 줄 알아? 해서 명사를 여러분들 뒤에 수식하는 여러분들 형용사도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보호는 크게 두 가지죠. 주격 보호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다. 자, 이미 이 보호는요,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주격 보호는 여러분들 2형식이 될 것이고 목적격 보호는 5형식이 되겠죠. 네, 자세한 건 좀 이따가 이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 명사 수식합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게 있고요. 자, 명사 뒤에 수식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보니까 exceptional 이라는 형용사가 어디? 자, performance라는 여러분들 명사 앞에 와서 얘를 수식합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요, Mr. Kim is a person.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해서 뭐가 됐습니까? 자, person이라는 명사를 뒤에서 여러분들 수식하고 있습니다. 후치로 수식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responsible이 받아 명사를 뒤에 수식한다. 자, 그런데 명사를 말이죠. 뒤에서 수식하는 여러분들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라든가 그 다음에 ing라든가 그 다음 pp라는 분사가 있을 때 여기 중간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하면요. 여기 person이라는 명사를 갖다 어떻게? 뒤에서 후치 수식으로 형용사 responsibly 지금 수식하고 있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중간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The person who is라고 해서 얘가 생략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Mr. Kim is the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who is가 생략돼서 responsible 이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빈도수로 따지면 명사를 앞에 수식하는 게 참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바로 보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보는 크게 두 가지 주격 보호가 되어 있죠. 몇 형식이다? 2형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목적격 보호 뭐 된다? 5형식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2형식 동사 가장 대표적인 동사 뭐 있다? 비동사. 또 뭐 있어요? become 동사. 또 뭐 있다? remain 동사가 여러분들 가장 잘 나오는 3인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최근 2015년에 등장했던 동사 prove라는 동사에 좀 집중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요거. 그럼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예문 보니까 정말 다 읽고 있으면 안 되죠. ra라고 해서 비동사가 나옵니다. 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들어가니까 high가 되겠죠. 자, high는 우리가 형용사, 부사 둘 다 됩니다. 자, 반면에 highly는 매우라고 해서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high 들어가는 바로 첫 번째 거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주격보보다 시험에서 가장 잘 오는 거 5형식 동사. 너나 화나게 만든다 라는 거 했었었죠. 너나 화나게 만든다. You make me angry라고 해서 여러분들 make란 동사 you make me angry라고 해서 make란 동사는 바로 목적어 넣으면서 뭘 취한다? angry라는 형용사를 취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 동사 5형식 동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있어요? make 또 뭐? find 또 뭐? leave 뭐? consider 또 뭐? keep 또 뭐? 딤이란 동사. 자, 이 동사는 대표적인 5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뭘 쓴다? 형용사를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보니까 most customers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어가 나오고요. consider? 자, consider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죠. 자, 목적어가 our company's new products가 나오면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innovative라는 형용사가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1강에서 말이죠. 동사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자, 여러분들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대표적인 5형식 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make라는 동사가 여러분들 대표적인 5형식 동사지 5형식으로만 쓰인다는 얘기는 전 안 했습니다. 자, make는 3형식, 4형식, 5형식, 심지어 사역 동사까지도 쓰이는데 우리가 토익
를 공부하잖아요. 토익 시험에 나오는 여러분들 make는 주로 5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지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사는 5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기다리고 앉아있겠구나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문장 끝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로 부사를 찍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정답 형용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형용사 역할, 바로 명사, 수식, 보호를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좀 조심해야 될 형용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ly로 끝나죠. ly로 끝나는 건 품사가 뭐다? 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ly가 부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는 바로 요거죠. 형용사 다음에 ly를 붙이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가 되겠고요. 자, 지금 나오는 요 예를 볼까요? 바로 costly, friendly, timely, orderly라고 해서 이런 아들은 바로 명사입니다. 자, 명사 다음에 ly를 붙인다? 얘는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ly로 끝났다 무조건 부사가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다? 재빨리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요즘에 좀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ing로 끝나는 여러분들요. 바로 분사형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분사를 좀 배우게 될 건데요. 지금 분사형 형용사를 이미 좀 앞당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 문제에서요. ing로 끝나는 여러분들 명사 보셨었죠. 그러니까 ing로 끝나면 동명사도 있고 ing로 끝나면 명사도 있고 ing로 끝나면 지금 보는 분사형 형용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사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암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ing로 끝났다? 그냥 얘가 그냥 형용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emanding이라고 해서 힘든 이런 얘기죠. 어려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emanding job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뭐 된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demanding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outstanding 들어가 볼까요? outstanding? 뛰어난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 고득점 포인트 설명을 좀 드리죠. outstanding balance라는 여러분들 표현이 있어요. outstanding balance. 자, 요거는 여러분들 part 5, 6 아니라 part 7에서 주로 등장하는 여러분들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outstanding balance 뜻이 뭘까요? 자, 뛰어난 균형? 아니죠. 이때 outstanding은 미지급된 잔액잔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지불된 잔액잔고. 그래서 balance가 우리가 균형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금융에서 쓰이면 잔고가 바로 밸런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으로 많이 쓰는 outstanding은 뛰어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outstanding balance, 미지불된 잔액잔고 이런 뜻도 있다. 그 다음 challenging, 요거 최근에 출제됐네요. challenging 역시나 어렵고 힘든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rewarding, 요 단어도 여러분들 최근에 출제됐는데요. 뭔가 돌려준다는 얘기니까 뭐다? 보람찬 이게 되겠죠. 보람찬. 그 다음 promising, 전도유망한, 유능한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demanding job, 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그 다음 outstanding, 뛰어난. 하지만 outstanding balance, 미지불된 잔액잔고. challenging, 어렵고 힘든. 그 다음에 rewarding, 보람찬. 그리고 promising, 전도유망한, 유능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수량 형용사를 보게 될 건데요. 아, 근데 요 도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자, 47페이지, 54페이지 이렇게 두 페이지를 걸쳐서 적어놨는데 사실 요거는 지난 시간 명사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여러분들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량 형용사라고 해서 우리가 가산명사에 아니면 불가산명사에 아니면 단수에 복수에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every 기억나나요? every는 단수 얘기했었죠. 하지만 every 2 years라 그러면 매 2년마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죠. various, numerous, multiple, 억양이 기억납니까? 기억나셔야 돼. 다시 한번요. various, numerous, multiple 다음에 뭘 쓴다? 복수명사 쓴다. 요거 잘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요.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자, 다음은요. 우리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첫 번째 문장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we always make sure that. 자, 우리가 늘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all our customers information. 우리 모든 고객들의 정보가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비동사의 보호 자리, 바로 형용사가 되겠고요. 바로 strictly라는 부사 뒷자리, 바로 형용사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confident, confidential 둘 다 형용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요, 요 뜻의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들요, 시험 문제 풀기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confident는 뜻이 뭐죠? 그렇죠. 자신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신에 찬. 자, 반면에 confidential 뭐가 됐습니까? 비밀의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고객 정보는 여러분들요 확신에 찬 게 아니라 기밀이다,
비밀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 바로 confidential. 들어간 정답 바로 두 번째 거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처럼 형용사가 여러분들요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쭉 제가 여러분들 도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익혀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impressive, impressed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impressive는 그쵸 인상적인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impressed 뭐가 됐습니까? I'm impressed. 나 감동 먹었어. impressed 여러분들 감동적인 감동 받다라고 할 때 들어간 게 impressed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resume라고 해서 이력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력서라는 명사 앞에 impressive가 들어갈까? impressed가 들어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상의 나를 편 학생들은요, impressed를 합니다. 자, 뭐다? 선생님 요즘에 이력서는요, 그냥 내가 뭐 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감동적이어야지 자기가 뽑힌대요. 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력서라는 resume는 뭐다? 사람이 아닌 관계로 impressed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impressive resume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impressive, 인상적인, impressed, 감동 먹은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우리 confident, confidential은 했었고요. 확신에 찬, 그 다음에 비밀을.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조심하실까요? extensive, extended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extensive는 여러분들 뭐죠? 광범위한 이런 얘기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extensive knowledge라고 해서 아주 광범위한 지식이라고 해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 extended는 뭐라 나왔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extended deadline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마감인데 어떤 마감? 광범위한 마감이 아니라 연장된 마감이라고 해서 extended deadline이 우리가 출제된 바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considerable, considerate라고 해서 considerable, 바로 상당한 이런 얘기죠. 반면에 considerate는 뭐죠? 그죠? 사려 깊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볼까요? 여기는 respect 갖고 장난치는 문제인데 역시나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요. respectable 이라는 able로 끝나는 것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자, respectable 뜻이 뭐다? 그죠? 존경할 만한이죠. able 자체가 여러분들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할 만한 되겠습니다. 존경할 만한. 자, 그 다음 여러분들 respectfully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싸가지 없게 굴면 안 되겠죠. 그래서 respectful은 뭐다? 공손한 예의 바른 되겠습니다. 공손한 예의 바른. 자, 그 다음 여러분들 respected가 나옵니다. 자, respected는 뜻이 뭐가 된다? 훌륭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컬럼인데 어떤 컬럼? respected 컬럼이라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컬럼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respective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뭐가 된다? 각자의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이 respective가 부사로 쓰여서 respectively로 나와서 독해에서 종종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respectable, respectful, respected, respective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안 외우면 끝장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암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뭐니 해도 형용사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용사의 수고적인 표현인데 이것도 역시나 암기를 못하면 그냥 지나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가 나오면서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투부정사가 나올 수가 있고 어쨌든 수고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responsible, responsive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역시나 이거는요.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뒤를 보니까 for가 나왔죠. for. 이 for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뭐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be responsible. 그죠. for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의외로 이 형용사 수고적인 표현을요. 입으로 여러분들 같이 안 외워주시게 되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be responsible, to인가? with인가? 굉장히 헷갈린다는 얘기죠. 자, be responsible for, 그 다음 be responsive to가 되겠죠. 자, 여기는 for가 나온 관계로 바로 몇 번? 바로 첫 번째 be responsible for, 다음 바로 첫 번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자, 수고적인 표현 여러분들 전치사 알맞은 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 responsible 뭐가 된다고요? 그죠? for. 그 다음 옆에 보니까 be responsive to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respond to가 나오죠. respond에서 나오는 responsive. 그래서 be responsive t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감사하다 be appreciate of가 되겠습니다. be appreciative of, be appreciative of라고 해서 of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뭐에 따라 달려있다, 뭐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할 때 be subject to가 되겠죠. 자, 요거 잘 나옵니다. 요즘에 be subject to. 그 다음 be willing to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꺼이 뭐뭐 하다 할 때 be willing to 부정사가 되겠죠. 그 다음 어디에 의존하다라고 할 때 be reliable이 아닙니다. be reliable이 아니라 be reliant on이 되겠죠. on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upon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be reliant on이 되겠죠. 그 다음 be capable 참 많이 틉니다. be capable of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be aware of 혹은 또 두 가지 정리입니다. be aware that도 들어가죠. be aware of, be aware that. 자, 차이는 뭐냐면요. be aware of는
of가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올 것이고 be aware that 대시라는 얘기는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be aware of, be aware 대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be reluctant to가 되겠죠. 뭡니까? 뭐뭐 하는 걸 주저하다, 꺼려하다. be reluctant t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comply의 짝꿍 with가 되겠죠. 이 아이가 형용사가 되더라도 be compliant with가 되겠다. 뭐뭐를 지키는, 준수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be compatible.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약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be compatible. 뭐뭐로 호환 가능하다. be compatible with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be eligible for. be eligible to 부정사죠. 자, for랑 to를 둘 다 쓰는데 이때 for는 전치사, to는 바로 to 부정사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be responsible for, be appreciative of, be subject to, be responsive to, be willing to, be reliant on, be capable of, be aware of, be aware that, be reluctant to, be compliant with, be compatible with, be eligible for, be eligible to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형용사 보셨습니다. 형용사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하다? 바로 명사, 수식, 보호자리에 쓰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 형용사 보셨고 마지막으로 형용사가 들어간 수거적인 표현까지 보셨습니다. 자, 암기하시고요.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어보셨죠? 우리 교재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1번에 벌써 별표가 달려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 뭐 고난이도 문제다라고 해서 별표가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감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보도록 하죠. 1번은 여러분들요. 역시나 비동사 뒷자리 바로 형용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PP도 들어갈 수 있나요? 자, A번에 B, PP라는 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정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비동사 다음에 여러분들 PP가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답이 되지 아니한다. 자,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 두 가지 정도 한번 대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A번이 안 될까? 자, 여러분들 BPP 다음에 뭐? 뒤를 보니까 여러분들 명사가 나왔죠.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comply. comply가 어디 있어? comply with가 되겠죠. 자, 바로 자동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바로 A번은 탈락된다. 그 다음 comply. comply가 어디 있어? complying은 들어가지만 comply with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얘도 안 된다. 그 다음에 C번에 in compliance with, 뭐뭐를 지키다, 준수하다 들어가는 with가 또 들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C번도 안 되죠? 정답은 바로 비동사의 보호자리 be compliant with가 다른 거죠. 제가 일부러 굉장히 과장되게 be compliant with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요 제가 강조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 선생님 왜 발음이 구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시험제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억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be compliant with 라고 해서 이렇게 정중하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만 우리가 시험제 가면 우리 점잖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머리에 왜 팍팍 꽂혀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 바로 be compliant with 라고 해서 뭐뭐를 준수하는, 지키는 그런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보니까 여러분들 property, 명사가 나오죠. 명사. 자, 명사 앞에 들은 바로 형용사다 해서 학생들이 C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결론 모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시간이구나. D번. D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답 D번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rental이라는 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rental property라고 해서 그냥 한 단어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그래서 property는 여러분들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뭐 건물도 될 수 있죠. 뭐 임대 공간이라든가 임대 건물. 그래서 우리가 rental space라는 것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그냥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rental property, rental, space라고 그냥 외우시면 바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2번 문제에서 제가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올 겁니다. 지난 15년간에 딱 한 문제 나왔나? 그럴 정도로 빈도수로 따지면 굉장히 여러분들요.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고득점 반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아시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available 이라는 이 형용사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available인 형용사는요. 지금 보니까 property라는 명사 어디 왔습니까? 바로 뒤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available이요. 또 뭐냐면 바로 대표적인 또 후치 수식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available이 앞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뒤로 간 이유? 이 안에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거의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복고풍이 불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막 꾸역꾸역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한 문제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vailable 이란 단어가 있고요. possible 이런 단어, imaginabl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요. 뭐다? 명사를 갖다가 뒤에서 수식하는 바로 후치 수식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available, possible, imaginable. 그래서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나왔던 문제가 imaginable이 한번 출제가 됐는데 우리 반 학생들 거의 다 맞았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A, B, C, D 보기 중에서 이것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요 나머지가 안 되니까 이게 답이구나. 아, 그래 맞아. 명사를 뒤에서 간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의 염들려 정리하면서 확실히 답을 골랐던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바로 rental property 하면 끝나는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나는 문제가 요거네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졌다라고 해서 reasonable price라고 해서 reasonably price라고 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졌다. 자, 근데 여기서 reasonably 대신에 들어가는 거 affordably라는 이 부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문장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나요? 이번에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몇 번 하셨나요? 또 습관적으로 또 10번 했어요? 10번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문장 뒤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사하고 앉아있는데 여기 보니까 동사가 뭐가 나왔어요? become이라는 염들 2형식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비동사, become 동사, remain 동사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 뒤에는 뭘 쓴다고요? 그죠. 형용사를 쓰기 때문에 정답 바로 frequent, 그런 정답은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습관적으로 10번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여러분들 A, B, C, D가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요, 수거적인 표현을 안다면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읽어볼게요. those who 나왔네요. 이거 잘 기억합니다. those who 라고 해서 뭐뭐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those who. 제가 일부러 느끼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anyone who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those who만 얘기할게요.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자, 근데 이때 those가 나면 이때 those 복수를 받기 때문에 여기는 joins가 아니라 join이 나오는 복수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메세나 피트니스 센터에 오늘 등록한 사람들은 말이죠. 자, 뭐가 되겠습니까? paying the gym membership이라고 해서 회원비가 공짜다, 면제된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학생들이 complimentary라고 해서 A를 참 많이 했거든요. 공짜다. 자, 그런데 요거는 바로 형용사의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be, ability, from이 나오죠. 자, 정답은 바로 be exempt from 이라고 해서 면제되다 이런 얘기죠. 자, 정답은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형용사 우리 문법 제가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지만 형용사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또 형용사의 수거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안 해온다? 막 게으른다? 이러면 뭐야? 이 문제 자체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e exempt from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여기 보니까 training course라는 명사를 꾸미는 바로 형용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one month라고 해서 이미 hyped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표현 여러분들 부사가 들어간 게 참 좋겠지만 이렇게 형용사 나란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A, B, C, D가 부사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raining course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형용사에서 우리 ing로 끝나는 형용사, 즉 분사형 형용사 기억합니까? outstanding, promising, demanding 이런 거 했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demanding course, 어려운 코스, 힘든 코스 이런 거죠. 정답은 바로 C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막 B랑 C랑 고민할 가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얘가 형용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코스, 어려운 코스, demanding course 들은 바로 C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됐으면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보니까 여기서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바로 Delta Manufacturing Plant, 매니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요, consider가 나오는데 consider 보자마자 느낌이 팍 와야 되겠죠. consider?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가 되겠죠. 너나 화나게 만든다 라는 거 기억합니까? You make me angry가 되겠죠. 자, consider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5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형용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A, B, C, D에서 형용사를 찾아보니까 뭐 된다? necessary 들은 바로 몇 번? 정답은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저 같으면 좀 탐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자, production 앞에 여러분들 뭐가 쓰인다고요? suspend the production, suspend production이라고 해서 생산을 갖다가 중단하다죠. 자, 요게 또 suspend가 최근에 한 2문제인가 3문제 출제될 정도로 여러분들 자주 나왔던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익혀둡니다. suspend production, 생산을 갖다가 중단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탐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conduct라는 동사가 저는 참 탐이 납니다.
conduct라는 동사요. 자, 하고 많은 동사 중에서 왜 conduct라는 동사가 들어왔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요, conduct랑 잘 쓰는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conduct는 어떤 명사랑 잘 쓸까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다라고 할 때 conduct the survey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뷰하는 것도 conduct the interview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조사하는 것도요, conduct the research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팅 같은 것도 여러분들 conduct the meeting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거 conduct inspection이 나옵니다. 어떤 조사를 하다라고 할 때 conduct inspection. 근데 conduct는요, 다른 말로 carry out으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carry out. 자, 그러면 여기서 conduct가 나온 이유. 제가 수동태 어휘는 누구를 본다? 주어랑의 관계를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PP변환 수동태 어휘가 되겠죠. 그럼 이 conduct, 하고 많은 동사 중에서 왜 conduct라는 동사가 들어왔을까? 여기 뭐가 나옵니까? inspection이 나오죠. conduct inspection이고요. inspection is conducted가 된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6번에도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으면 suspend production 이라고 해서 나오고, 예전에는 production is suspended로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타동사는 뭐다? 목적어랑 같이 외우셔야지 나중에 수동태 어휘 문제가 나오더라도 빨리빨리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의 정답은 바로 너나 화나게 만든다 라는 오형식 동사 보면서 necessary, 형용사 찍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가보도록 하죠. 자, 7번 보니까 여기는요, 바로 for라는 전인사가 나와 있고, 자, D를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assistant manager가 아니라 managers라고 해서 여러분들 복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건 몇 번이다? 그렇죠. C번은 안 된다는 얘기죠. C번 같은 건 여러분들 뭐다? each 다음에 단수가 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each나 every는 단수였기 때문에 each 다음에 단수, 그래서 C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A번 같은 건 보통 either가 나오면 여러분들 O가 짝꿍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요, A, B, D 중에서 말이죠. 자, 일단 여기 읽어보시면 말이에요. 1월 3일에서 1월 6일까지 말이죠. Mr. Hunter가 will hold a number of workshop입니다. 자, 여러 가지 워크숍을 갖다가 개최할 거란 얘기죠. 바로 매니저들을 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few라는 거는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부정 의미가 되겠죠. 그럼 a few는 조금 있다, few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의 없다는 부정어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D도 안 된다. 그 다음 A 같은 것도 안 된다. 정답 몇 번 되겠다? B번 되겠죠. 자, all 같은 경우는요, 뒤에 가산이 올까요? 불가산이 올까요? 네, 가산, 불가산 둘 다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all이 가산이 온다면 무슨?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ither는 all 같은 건 짝꿍이 없다. 그 다음 each는 단수 명사. 자, D는 여러분들요, 의미 자체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정답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됐으면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8번 보니까 여기는 무슨 자리죠? was라는 비동사의 보호 자리. 역시나 particularly 부사의 염려 수식을 받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형용사 혹은 분사가 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이다? A번 아니면 C번으로 압축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문법 설명하면서 자, impressive impressed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로서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impressive는 뜻이 뭐죠? 그렇죠. 인상적인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impressed는 그렇죠. 감동 먹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바로 사람의 감정 동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 사람이 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보니까 주어가 뭐죠? 인터뷰라고 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인터뷰는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니까 impressed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됐으면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도 역시나 똑같은 겁니다. 계속 나오는 패턴이 뭐란 말이죠? 비동사 나오고 부사 나오고 미주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형용사 자리가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become이라는 이형식 동사,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형용사가 나와야 될 거고, 역시나 increasingly 부사 다음에 들어가는 형용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형용사는 여기서 몇 번? 그렇죠. A번 아니면 몇 번 되겠다? C번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B번은 여러분들 품사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는 뭐가 된다? 동사가 되니까. 자, 그럼 A번 하면 C번인데, 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자, 그런데 뒤를 보니까 여러분들 on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ecome이라고 보지 말고 비동사로 한번 볼까요? 수거적인 표현만 알면 끝나는 건데, 어디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할 때 여러분들 be reliant on이 되겠죠. 그래서 be reliant on 몇 번 되겠다?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이죠. 우리가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자, 뭘 수식한다? 명사 수식. 그 다음 무슨 역할? 보호 역할을 그랬습니다. 자, 형용사 중에서도 말이죠.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의미로 어떻게 잘 쓰이는 여러 형용사가 있고요. 비동사의 보호 자리로 나오는 형용사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가 되겠습니까? 자, 비동사의 보호 자리로 나오는 형용사로서 reliant가 잘 쓰이고, reliable은 뭐가 된다?
reliable source라고 해서요. 뭐 믿을 만한 출처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 reliable person이라고 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걸 잘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형용사라도 말이죠.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잘 쓰이고 어떤 거는 비동사의 보호자를 잘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게 be reliant on 하면 끝나는 문제.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죠. 자, 10번 보니까 여러분들 비동사가 나와 있고 미수인 자리 바로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비동사의 수거적인 표현이 참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해석하느니 우리가 평소에 수거적인 표현을 익혀둔다면 빨리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읽어볼까요? 자, recent survey indicate that. 자, 여러분들 최근에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바가 뭐냐 말이죠? Some consumer, 몇몇 소비자들이 어떻다? 자, buy the new MX555이죠? 이 모델, 랩탑 모델을 갖다가 사는 거를 삐리란다. 왠지 아세요? Because it seems too complicated to use가 돼서 사용하는 게 약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사는 걸 어떻게 된다? 약간 주저하고 꺼려하겠죠. 자, 주저하다 꺼려하다 뭐가 됐습니까? 바로 be reluctant to 형사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때로는요, 선생님 뭐뭐 하는 게 여러분들 좀 사기가 약간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uncertain 같은 거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be uncertain about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인사 about을 쓴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 된다? 바로 to 부정사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be reluctant to 부정사. 그럼 몇 번 되겠다?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은 여러분들요,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요. 자, 11번은 여러분들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이죠. 요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제가 우리 오프라인 강의는 학생들한테 다 한 명씩 시키거든요. 1번의 정답이 몇 번인지 너 설명 한번 해봐. 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런데 11번 문제를 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산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데 말이죠. 요 문제를 어떻게 본다? 입으로 푼다는 얘기죠. 어떻게? as lightly as 해서 자기 혼자 입으로 막 문제를 풉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사실은요, 입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문장을 많이 읽어봤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입이 탁 감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요, 만약 교포 하든가 여러분들 원어민 정도면 우리가 as lightly as 해서 우리가 이게 입으로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좀 교포도 아니고 원어민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어설프게 이제 토익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요, 더더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 나머지가 안 되는지를 갖다 따지셔야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 as light as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여러분들 A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A인지 다른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자, as랑 as 사이는 여러분들 품사가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교는요, 품사 형용사, 부사 가지고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as랑 as 사이는 바로 형용사 아니면 부사로 답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이 lightly라고 해서 A번, B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D는 품사, 형용사, 부사 아니죠. 그 다음에 C번은 지금 원급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최상급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C번과 D번은 하지 만다. 그래서 A번과 B번인데 자,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볼까요? 또 입으로 풉니까? as lightly as? 그게 아니죠. 자, 이럴 때는 바로 동사를 찔러봅니다. 앞에 나오는 동사를 찔러봅니다. 자, 앞에 나오는 동사를 찔러보니까 여기 동사가 뭐가 나왔어요? 라고 해서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동사 뒤에는 누가 나오죠? 형용사가 나옵니까? 부사가 나옵니까? 그렇죠.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 as랑 as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갈까? 부사가 들어갈까? 만약에 앞에 나온 비동사가 나왔어? 그럼 형용사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 동사가 나왔어요. 일반 동사가 나왔다? 부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 볼까요? 라고 해서 비동사가 나와 있죠. 자, 비동사 뒤니까 뭐다? 형용사가 들어간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light as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그렇게 푸셔도 되지만 그 위험한 거다. 왜? 다음번에는 as lightly as라고 해서 B도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11번의 정답 바로 A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여러분들요, talks라는 여러분들 명사가 나오죠. 명사 앞에 들어간 바로 형용사 문제입니다. 자, 형용사 A, B, C 중에서 찾아보니까 자, 학생들이 여러분들요, lengthen이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주로 형용사로 많이 취급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 뒤에 en, 어떤 단어 앞에 en이 들어가면 그거는 품사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요, large가 있습니다. large가 있는데 거기다 en을 붙인다. 이거는 뭐가 됐습니까? 크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확장하다가 바로 enlarg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strength가 있죠. strength. 자, strength가 여러분들 강인함인데 거기다 en을 붙인다. 바로 강화하다가 strengthe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앞에 en이나 어떤 단어 뒤에 en을 붙이면 뭐뭐 하게 하다는 동사거든요. 자, 우리가 찾는 건 바로 talks라는 명사를 꾸미는 바로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바로 lengthy. 그다음 몇 번이다? 정답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는 안 된다. 그 다음 여기 th로 끝나는 명사라고 했었죠?
정답 C번 되겠죠. 뭐 길이가 긴이라는 lengthy가 됩니다. 자, 그런데 12번 문장에서 저는 아주 탐나는 여러분들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 한번 내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냐? 요겁니다. after,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finally 이런 거 동그라미 한번 쳐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익이 사랑하는 문장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봅니다. 요게 지금 최근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after가 나와있죠. after. 자, after. 그 다음에 following이 나옵니다. 자, after랑 following과 여러분들 잘 쓰이는 여러분들 어구가 있어요. 내가 2시간 정도 심사숙고한 끝에 마침내 결정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아이는요. 바로 finally랑 잘 씁니다. 다시 한번요. after, following 이런 아이들은 뭐다? finally랑 잘 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even though나 despite가 있습니다. even though나 despite. 자, 이런 아이들은 뭐랑 잘 쓰일까? 내가 토익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익 성적은 제자리야 라고 해서 still과 잘 씁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가요. 최근에 여러분들 연속 2개월 출제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even though나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still. 자, 마지막 들어갑니다. 내일 모레 내 생일이에요. 내일 모레 내 생일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다 초대합니다. 우리 반 학생들 다 초대합니다. 더럽게 공부하는 너만 빼놓고.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 반 학생들 다 필려고 앉아있거든요. 너만 빼놓고. 다시 한번요. 그때 당시 우리 반 학생들 다 맞았어. 너만 빼놓고. 기억납니까? 요거. 그 다음에 no one. 너만 빼놓고 아무도 안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문제가 최근에 출제됐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너만 빼놓고 문제 나왔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after나 following은 finally랑 even though랑 despite는 still, 그 다음 all, every, no는 except랑 잘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fter가 나오죠? 자, 뭐가 있습니까? finally가 딱 눈에 보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 토익이 최근에 많이 좋아하는 그런 문장 구조에서 나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바로 lengthy C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별표 쳐놨습니다. 자, 이건 어려워서 채운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렇게 제가 설명하는데도 자기 혼자 멋대로 또 10번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표 쳐놨습니다. 자, 뭘 봅니까? prove란 동사 보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prove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뭐가 나온다? 형, 용, 사가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effective, 들어간 정답 바로 B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영어예요? 아니에요. 토익 영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토익 영어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패턴의 문법이 있고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요 그런 어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누가 빨리 익숙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트 5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prove, 형용사, 들어간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니까 여기 비동사가 나와 있네요. 역시나 또 A, B, C, D가 바로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형용사 수거적인 표현을 안다면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죠. be 무슨 of라고요? 설마 A번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be willing to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자, 정답은 뭐가 됐습니까? be appreciative of 라고 해서 뭐 어디에 감사하다고 들어가는 정답 B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보셔도요. 마케팅 매니저가 말이죠. 이 팀 멤버들의 노력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be appreciative of 들어가는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도 그냥 1초짜리 문제네요. 시기 적절하게 in a timely manner. in a timely manner 하면 끝나는 문제, in a timely manner 하면 끝나는 문제로서 정답 B번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또 고민 때리고 앉아 있어요. 잠깐만 manner라는 명사, 명사 앞에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B는 안 되지 라고 해서 제일 먼저 지워버리는데 여러분들 ly라고 다 부사가 아니라고 했었죠. timely, costly, friendly라고 해서 명사 다음에 ly는 형용사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manner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서 timely가 되겠고요. 그런 거 이전에 in a timely manner, 시기 적절하게 하면 끝나는 문제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도 보니까 비동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요, 이제 느낌이 옵니다. 이제 감이 온다는 얘기죠. 아하, 요 20문제가 이제 그래 시험에 나오는 문제란 말이지. 보니까 뭐 자꾸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 내서 간추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16번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고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비동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고 형용사인데 또 뭐예요? 어휘 문제니까 여러분들 해석하는 게 보다도 형용사의 수거적인 표현을 찾아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4가 나오네요. 자, 뭐가 됐습니까? 설마 10원 하진 않았겠죠? be comparable, 뭐가 들어간다? 그죠? with라고 해서 뭐뭐가 호환 가능하다 할 때 우리 C번에 be comparable with를 쓴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라고 해서 be responsible for가 들어간 몇 번? 정답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한번 보세요. rental property, rental space, rental agreement라고 해서 여러분들 임대 계약이 되겠죠. 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보다 문장 안에서. 즉, 네가 보는 문장, 여러분들 지금 보는 문장이 뭐다? 내일 토익 시험의 정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맨 처음에 토익을 처음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렌터를 몰라. 어그리먼트를 몰라. 그러니까 렌터를 찾아보고 어그리먼트 찾아보는 그런 단어장을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고득점으로 올라가려면 말이죠. 렌터 따로, 어그리먼트 따로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됩니다. 렌터, 어그리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궁합으로 암기를 하셔야지 독해도 빨리빨리 된다. 파트 5에서도 빨리빨리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되나요? 자, 16번의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7번을 보니까 더가 나와 있습니다. 더. 사실 여러분들 더 다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더 다음에 여러분들요. B번처럼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번 들어가기에는 여러분들요.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knowledgeable 다음에 명사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더 다음에는 여러분들 비교급은 안 쓰는 것 같아. 더 다음에 최상급? 들어간다. 자, 그럼 여러분들 A도 되고, B도 되고, D도 되고, 근데 A는 안 되겠죠. 왜냐면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요, 뭐 B번, D번 될 수 있는데, 그럼 뭘 적을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는 결정적인 여러분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of라는 여러분들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of라는 전치사.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D번 되겠습니다. The most knowledgeable 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정답인데요. 왜 정답이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요. 최상급이 있죠. 최상급. 자, 최상급은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요. 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더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소유격도 있어요. 자, 뭐도 있다고요? apostrophic s도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최상급 앞에는 더, 또 뭐? 소유격, 또 뭐? apostrophic s가 있죠. 그 다음 최상급은 혼자 쓰이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얘기를 하죠. 너 제일 예쁘다 너.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학생들 보통 이 얘기 들었을 때 고마워 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에는 안 찹니다. 내가 가장 예뻐? 궁금합니다. 내심. 근데 어디에서 내가 가장 예뻐? 우리 반에서? 우리 중에서? 우리 나라에서? 해서 여자는 자꾸 비교 범위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교 범위가 나오죠. 우리 반에서? 우리 중에서? 우리 사이에서라고 해서 in, of, among 있죠. 이런 것들과 자주 동반하는 게 최상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더 다음에 여러분들 knowledge라고 들어갈 수 있고요. 물론 A번 같은 거 형용사만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비동사 여기 나오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of라는 이 전치사가 나오죠. 5명 중에서 가장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로 최상급이 들어가는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저 같으면 most knowledgeable, 그다음 하나 더 적을 겁니다. most knowledgeably라고 해서 ly가 들어가는 부사도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요, most knowledgeable, most knowledgeably라고 들어갈 때 뭐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아까 풀어봤던 문제 as, light, as라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뭐냐면 the most knowledgeable, the most knowledgeably라고 들어왔을 때, 자, 뭘 본다? 앞에 나오는 동사를 찔러봅니다. 앞에 나오는 동사 비동사다? 그럼 knowledgeable. 아니다? 일반 동사면 부사가 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더 보면서 knowledgeable 적을까, knowledge 적을까 여러 가지 고민 때릴 수 있지만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of 때문에 최상급이다. 정답 바로 D번 되겠다는 얘기죠. 자, 됐으면 여러분들 18번 갑니다. 18번. 자, 18번 보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6 months라고 해서 숫자가 나면서 이렇게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자, 자기도 모르게 막 딴 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명사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every는 무조건 단수라고 하지만 every 다음에 숫자가 나면서 복수명사 쓰는 경우. 어떤 경우라고요? 바로 매, 뭐뭐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every 6 months라는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상하죠. total 6 months, most 6 months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every 6 months라고 해서 대부분의 여러분들 치과 의사가 recommend that 추천한 게 뭐가 됐습니까? people 계시죠. 자, 여기도 역시나 여러분들 recommend that 기억합니까? 주장, 요구, 명령, 추천. 그래서 주장, 요구, 명령, 추천, 동사, 대절 다음에 뭐가 생략돼 있어? should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치과 의사가 바로 추천하는 게 뭐가 됐습니까? 사람들이요. regular check-up이라고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런 얘기죠. 그래서 every 6 months 라는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도 1초짜리 문제네요. 요거 하면 끝나는 거죠. in a timely manner 하는 것처럼 at 무슨 코스? at no extra cost라고 해서 추가 비용 없이라고 해서 at no extra cost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no는 품사가 뭘로 쓰였다? 형용사로 쓰였죠. no money, no time, no cost라고 해서. 근데 그 이전에 at no extra cost라고 해서 추가 비용 없이라고 외우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at
여러분들 비용이라든가 가격 앞에 전사 뭘 쓴다고요? at 들어간다.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별표 해놨죠. 자,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막 음의 높고 낮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화면을 보면서 비웃었던 학생이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 문제만 기다렸습니다. 비웃었던 학생, 저 선생님 뭐야? 뭐 억양을 막 달리하네, 희한하네? 비웃더니 너 혼자 또 A번 하잖아요. 그죠? 네, 깜짝 놀랐죠, 지금? A번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자,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이 나옵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로 A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A번 학생들, 자, 뭐라고 배운다고요? various. 억양 기억나세요? various. 뭐가 된다고요? numerous. 뭐가 된다고요? multiple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아이들은 무슨 명사? 복수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일부러 막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주로 자주 틀리는 패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만 모아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희한하게 이제 설명을 하거나 또 음의 높낮이를 높게 낮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외우세요. numerous, various, multiple 다음에 뭘 쓴다? 복수 명사. 그럼 여기는 정답이 뭐가 돼 있습니까? 자, 여기 help라는 동사 참 좋네. 지금 help 준사역 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다? help 목적어 to respond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직원들이 뭐하게? 자, respond to인데 그걸 갖다 이간질 시킨 자리 부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고객의 요청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다루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회사가 뭐를 시행합니까? 자, 여기도 또 implement 보자마자 뭐다? 프로그램. 여기 문제 너무 마음에 드네요. 나올 만한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다 할 때 implement 프로그램이죠. 근데 어떤 프로그램?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바로 rigorous라는 정답 B번 되겠습니다. C번은요, 뭔가 번영하고 번성하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번성합니까? 그 다음에 spacious는 여러분들 공간이 넓은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공간이 넓습니까? 말이 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A번을 많이 하는데 numerous, various, multiple 다를 뭘 쓴다? 복수 명사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요, 우리 형용사 문제는 다 풀어보셨습니다. 그럼 형용사 문제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 기억하시겠죠?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형용사 수거적인 표현을 안 외우면요, 그냥 문제 못 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